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빠르게 출발할게요. 원과 부채꼴입니다. 이번 챕터 4고요. 후딱후딱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해와 암기의 균형을 좀 잡아 주셔야 되는 파트고요. 자, 이해와 암기가 조금 절반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는 당연한데 문제를 풀려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요. 조금 외워야 되는 파트들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파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난이도가 튀진 않습니다.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초딩 언제 나왔었죠? 6학년 2학기 때 나왔었어요. 그죠? 계산이 개 그지 같았던 거 기억나요? 왜요? 그걸 원주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주율이 무슨 뜻이죠? 반지름의 몇 배야? 둘레가? 요 지름의 3.14배예요. 그죠? 어떤 원이건 간에 무조건 요 지름의 3배 정도 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 잘라가지고 뒤집어서 붙이고 엎어서 붙이고 뒤집어서 붙이고 엎어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 붙여가지고 면적 계산하는 것도 했었고요. 뭐 등등등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챕터가 그지 같았던 이유가 뭐야? 3.14 때문에 그지 같았어요. 그죠? 계산이 소수점 밑으로 세 자리 막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봤었어요. 그죠? 기억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걸 파이라는 이론으로 바꿔서 씁니다. 이 계산 그지 같으니까 이거 계산 하지 말고 그냥 파이라는 기호로 바꿔서 쓰기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산이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때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거고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계산들을 굳이 하나도 답을 찾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 왜? 파이 대신 3.14 대신 파이라는 기호로 바꿔서 표현을 할 거니까. 그래서 좀 편안해져요.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자, 부채꼴 원은 당연히 뭔지 알고요. 원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가 있었죠? 원의 둘레 L이 있었고요. 넓이 S가 있었고요. 그죠? 원의 둘레 S는 어떻게 되죠? 2파이 R입니다. 3.14 곱하기 2 하면 지름 나오고요. 이 R이 뭐였고요? 반지름이었고요. 그죠? 반지름에 답을 치면 그게 뭐라고요? 지름이고요. 지름에다 3.14배 하면 그게 둘레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 문자 들어오면서 숫자 맨 앞에 쓰고 약속한 거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으로 뺀 것 뿐이고 반지름에 2 곱해서 3.14 곱하면 둘레의 길이 L. 맞네. 그때 했던 거예요. 그죠? 그죠? 초딩 때 했던 거.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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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R 제곱이라고 쓰면 될 거고요. 반지름 곱하기. 그죠? 3.14 대신에 뭐 쓰기로 했고요? 파이라는 거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넓이는 파이 R 제곱 되고 끝나버리겠네요. 그죠? 아름다워지네. 그죠? 상대적으로 전에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쌤 쉬는 시간 몇 시예요? 없어. 많이 복잡하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슨 관심사들을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점 이응은 원의 뭐라고 부르고요? 원의 중심, 그죠? 그 다음에 선분 그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의 지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선분 드르의 길이, 중심 지나고 있네? 중심 지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름이에요. 그죠? 10cm니까 원의 반지름은 얼마? 절반 잘라서 5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죠? 자, 원의 둘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지름의 3.14배. 그죠? 지름은 얼마고요? 8이고요. 그죠? 그럼 8 곱하기 얼마? 8 곱하기 3.14. 지금은 뭐 그냥 8파이 이렇게 부르게 될 거고요. 그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 4 곱하기 16에 곱하기 3.14였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쓸 거라고? 그냥 16파이 이렇게 쓸 거라고요. 파이 대신에 3.14라는 기호를 쓰게 될 겁니다. 아니, 3.14 대신에 파이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쌩까고 다음 주제로 떠납니다. 자, 부채꼴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원의 중심이면 이거 지름 이렇게 부를 텐데 지름이 아니고 원의 중심 안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푹 칼이 찔렀어요. 할복할 때 그 할자예요. 할복자설 할 때 할자. 배를 푹 찔렀어요. 그래서 원을 푹, 네, 복자가 배복자고요. 할 하면 자르다, 분할하다 할 때 그 할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요건 원을 자르고 지나가요. 할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중심각에 대해서 요걸 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작점, 끝점, 호 AB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요. 자, 이건 뭐라고요? 자르고 지나갈 때 생기는 요 라인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현 AB 이렇게 부르겠네요. 그죠? 그죠? 요거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활하고 똑같이 생겼죠? 활하고 화살. 그죠? 활하고 화살. 그죠? 화살 쏠 때 그거.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활꼬라지로 생겼어요. 활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뭐같이 생겼어요? 부채 살짝 펴는 거.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고요? 부채꼴이라고 이름 붙이게 될 거고요. 부채같이 생겼어요? 부채꼴? 활같이 생겼어요? 활꼴? 여기 벌어진 각도 중심각. 알겠습니까?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의 요구사항에 응답해 주기 위해선 이름을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부채꼴, 활꼴, 중심각, 할선, 현, 호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름 다 붙였고요. 쌩까고 넘어갑니다. 자, 호 AB. 호는 뭐가 호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 라인, 원을 따라가는 라인을 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현은 뭐라고 불렀어요? 잘랐을 때 직선 라인. 그죠? 직선 라인을 현이라고 부르고요. 그죠? BC, OB, OC라 그랬어요. OB, OC, BC. 이거 부채꼴. 그죠? 그 다음에 AD 하고 AD 라인의 활꼴. 요게 활꼴일 거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특이사항 없죠? 자, 밑에 거 잠시 후에 개별 확인하시고요. 자, 봅시다. 피자를 잘랐어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죠? 요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심각. 그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중심각이 똑같다면 요 피자의 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자식 면적을 S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요거 중심각이 더블이 되면 면적은 뭐가 돼요? 2S가 되겠네요. 그죠? 똑같은 면적 두 개 될 테니까. 그죠? 이거는 똑같은 면적이 몇 개? 중심각이 3배로 커지면 면적이 3배로 커지고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 넓이도 3배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자, 또 다른 얘기 또 그대로 비례식 유지되는 거, 요 호의 길이도 몇 배로 커져요? 각이 2배로 커지면 2배로 커지고요. 각이 3배로 커지면 요 호의 길이도 3배로 커져요. 그죠? 그죠? 와, 그럼 우리는 계속 비례하는 관계를 보고 있네. 그죠? 중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각이 2배, 3배, 4배 커지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2배, 2배, 3배, 3배 커지고요. 넓이도 2배, 2배, 3배, 3배 커지고요. 그죠? 그죠? 그럼 결국에 뭐하고 뭐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하고 넓이하고는 전부 다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그죠? 비례 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배 커지면 2배 커지고 3배 커지면 3배 커지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몇 배? 20도일 때, 중심각이 20도일 때 4cm래. 그죠? 그럼 10도일 때 1cm, 10도일 때 10도당 2cm씩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80도네요. 20도에 80도 몇 배 커졌죠? 4배 커졌으니까 이 호의 길이도 몇 배? 4배 커져서 16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죠? 자, 여기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곱이네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죠? 넓이죠. 그죠? 그럼 x도일 때 15 제곱센티미터. 그죠?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15에서 6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때는 그냥 뭐 세우면 되겠어요? 비례식 세워버리면 되겠죠? 중심각의 크기하고 비례한다. 40도 대 x도. 그죠? 이게 뭐가 돼요? 6 대 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례식을. 그죠? 그럼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니까 6x는 40 곱하기 15. 그죠? 자, 이거 6으로 나눠버리면 6으로 나누면 3, 2, 6, 3, 5, 15 2로 나누면 20. 그럼 20 곱하기 5 해가지고 x는 몇 도? 어머저길 100도가 되고 끝나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비례식 세우면 조금 계산이 그지 같아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비례식을 세워버리면 깔끔하고 아름답게 정리가 끝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봅시다. A, B, B, C, C, A A, B, B, C, C, A 순서대로 3대, 4대, 5가 된대요. 그죠? 그죠? 자,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고요. 그죠? 그럼 이걸 KKK 붙여버리면 3K. 여기 만약에 중심각을 3K도, 중심각을 4K도, 중심각을 5K도 라고 얘기했다면 3K 더하기 4K 더하기 5K. 이게 얼마가 된다고 얘기하게 돼요? 이게? 360. 네, 이게 한 바퀴 돌아서 360도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12K가 360이 되고요. K는 결국에 얼마? 30도가 돼버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5K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편안하죠? 특이사항 별로 없죠? 자,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각하고 우리가 원에서 살펴봤던 어떤 모든 데이터들이 다 비례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전부 다 비례하네. 그죠? 근데 전부 다 비례하면 재미가 없죠. 왜?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비례하지 않는 무언가를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 확인하는 게 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죠? 현이 뭐라고요? 중심각이 이렇게 삼각형 잘 봐요. 중심각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요게 호의 길이였고요. 요게 중심각이었고요. 그죠? 근데 중심각이 이렇게 잡힐 때 여기 활골 밑에 날아간 요걸 뭐라고 부르자 그랬고요? 현이라고 부르자 그랬고요. 그죠?
자, 그럼 중심각이 여기 x도일 때, 여기 x도일 때 현의 길이가 요만큼, 여기도 x도 현의 길이 이만큼, 그죠? 그죠? 근데 중심각이 이렇게 잡히면 여기 중심각 2x 잡혔는데 그거의 현은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거 더블 친다고 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죠? 그럼 중심각하고 현은 비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중심각하고 현의 관계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죠? 그죠? 중심각이 2배로 커진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로 커지는 게 아니야. 안타깝지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 아, 중심각의 크기가 만약에 XX 같다면 현의 크기는 같아요. 여기 같은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길이가 같은 두 현,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길이가 같은 두 현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는 같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죠? 여기까지는 성립하는데 어떻게? 현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죠? 정비례는 아니에요. 그죠? 2배 커진다고 중심각이 2배 커진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2배로 커지진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가 같은 걸 설명을 해보고 싶대요. OA, OB, OC, OD, OA, OB, OC, OD 이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다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AOB하고 COD가 만약에 같다면, 그죠? COD 각도가 같다면, 그죠? 자, 반지름 끼인각. 그럼 결국에 무슨 합동이야? 요 AOB하고 COD는 무슨 합동? 사이드 앵글 사이드 합동이 돼버리죠. 그죠? 그죠?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대항하는 변의 길이는 같으니까 AB하고 CD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얼마? 중심각이 똑같은 현의 길이는 같다니까 그냥 여기 8cm 되고 끝나고요. 그죠? 여기 보니까 거꾸로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중심각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x는 35도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쏙쏙이를 빠르게 정리를 해버립시다. 문제가 될 만한 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요. 8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미리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문제가 될 만한 거 요 8번 세트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확인해 달래요? AC의 길이를 확인해 달래요. 그죠? A에서 C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꼬부려져 있죠. 그죠? 여기 봐요. 꼬불꼬불 휘어져 있잖아. 이건 뭐의 길이? 호의 길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여기 A에서 C까지 호의 길이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자, 호의 길이 AC 파란색 길이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 중심각 얼마? 150도일 때 20도예요. 그죠?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50도일 때 얼마? 20cm. 그죠? 근데 여기 몇 도인지 몰라요. X 요거 몇 도 되겠어요? 요거하고 요거 평행이니까. 그죠? 여기 150에서 요 각도하고 요 각도 같고 요 각도하고 요 각도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요거 30도인데 15도 돼 버리겠네.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180도 남는 거 30도고 그거 똑같이 나누니까 15도. 그죠? 그럼 150도일 때 20cm였으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 이 비례식 세울 필요도 없겠다. 그죠? 자, 15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얼마?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 AC 길이는 몇 cm? 네, 2cm 되고 끝나요라고 얘기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나마 주일 줄알 같은 것들 정리를 해버렸고요. 여기 스텝 1까지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차분히 확인하시고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나와 주시고 자, 정리가 끝나면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기억이 있으세요? 자, 계속 출발하도록 합시다. 질문 없으면 다음 진도로 갈 거예요. 갑니까? 출발할게요. 다음 주제로 떠나봅시다. 자, 우리 가야 될 곳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 부채꼴, 뭐가 부채꼴이라 그랬고요? 부채꼴, 부채 모양, 부채꼴이라 그랬고요. 이게 호라 그랬고요. 그죠? 호의 길이, 그리고 어떻게?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중심각에 비례하잖아요. 뭐가요? 호의 길이하고 넓이가 전부 다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전체 360도 한 바퀴 돈 것 중에 이 각도가 얼마인지 그거만큼 호의 길이, 그거만큼 넓이. 그죠? 이게 만약에 120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씩 나눠 가지니까. 그죠? 그죠? 전체 둘레 길이 전체 구한 다음 거기에 3분의 1 치면 될 거고요. 그죠? 넓이 전체 구한 다음에 3분의 1 치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그냥 결국에 뭐야?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고요. 그 다음에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거기에 중심각 크기만큼 비율로 잘라서 정리하면 그게 그냥 답일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그죠? 특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이한 내용 1도 없어요. 그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둘레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지름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반지름에 더블 치면 지름 곱하기 3.14배 그죠? 일정한 비율을 가지게 된다. 그게 원주율 그죠? 지름의 둘레의 길이 원주의 비율 그래서 원주율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지름에 더블 쳐서 파이 그래서 2파이r이라고 기억을 해버리게 될 거고요. 넓이는 어떻게? 반지름 받고 반지름 곱하기 3.14 그래서 그냥 파이r 제곱이라고 기억을 해버릴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래요?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넓이를 차례대로 구하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 r은 얼마? 4가 되고요. 그죠? 그럼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16 될 거고 그냥 16파이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둘레의 길이 l은 어떻게? 2파이 r이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은 4. 그럼 얼마? 8파이가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는 반지름이 얼마짜리? 5짜리, 반지름이 2짜리래요. 그죠? 그럼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 25파이에서 작은 원 4파이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넓이 S고요. 그죠? 자, 둘레의 길이 L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둘레의 길이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죠? 요거 둘레의 길이, 요거 둘레의 길이.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가 됩니까? 둘레의 길이 전체는 얼마? 2파이라니까 10파이 돼버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자식 둘레의 길이 2파이라니까 4파이 돼버릴 거고요. 두 개 더해서 얼마 되겠어요? 14파이가 되겠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별거 없죠? 네, 특이사항 없어요. 여기도 둘레의 길이는 요거랑 요거랑 다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둘레의 길이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고요. 그죠? 그럼 원돈 전체 둘레의 길이 구한 다음에 반띵 해버리고요. 요거 지름 더해버리면 둘레의 길이 나올 거고 넓이는 전체에서 그냥 반띵 하면 끝날 거고요. 그죠? 이 녀석도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 구한 다음에 안에 거 도나스 가운데 거 빼버리면 될 거고요. 그죠? 둘레의 길이는 밖에 둘레의 길이 안에 둘레의 길이 두 개 다 처리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그죠? 호의 길이 뭐라고요? L이라고 쓰고요. 넓이 S라고 쓰게 됩니다. 그죠? 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별거 없어요. 호의 길이 당연히 뭐라고요? 이 360도 한 바퀴 뺑 돈 거 중에 각도 얼마 차지하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2파이 r하면 뭐가 되고요? 전체 둘레의 길이 그죠? 그 중에서 360도분의 x도 중심각의 크기만큼 호의 길이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끝났고요. 넓이도 당연히 똑같죠. 넓이 파이 r 제곱하면 전체 넓이 될 텐데 중심각 x만큼 전체 360도분의 x만큼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니까. 그죠? 그죠? 그다음에 각도가 뭐 그지같이 돼 있어도 뭐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죠? 비율만큼 넣을 수 있으니까. 그죠? 됐습니까? 특이사항 없어요. 생각하고 갑니다. 45도짜리 2파이 r, r이니까 얼마? 반지름 4 들어가게 되고 360도 중에 얼마만큼? 45도만큼. 그죠?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그럼 9, 4, 36, 45도니까 8분의 1 돼버리겠네요. 그죠? 8분의 1이니까 이거 전체가 8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둘둘 날라가고 그냥 파이 딱 되고 끝나네요. 아름답게. 그죠? 그죠? 넓이는 어떻게 될 거고요? 파이 r 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16. 그죠? 넓이는 얼마? 여기 45도. 근데 이것도 8분의 1이죠? 그죠? 그럼 2파이만 남겠네요. 2파이만 다 지워지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의 길이 넓이. 호의 길이만요. 문제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던져주고 길이 구하라 그러면 이거 구하고 이거 다 더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럴 때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는 뭐만 물어봤고요? 호의 길이만. 그죠? 자, 그럼 얼마? 전체 호의 길이 2파이 r. 그럼 12파이가 전체 곱하기 얼마? 360분의 15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호의 길이 결정될 거고요. 파이 r 제곱이니까 36파이 돼버리고 곱하기 360분의 150 해버리면 넓이 나올 거고요. 그죠? 특이사항 없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채꼴 여기 180도가 작은 것만 아니야. 이렇게 커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거 전체를 부채꼴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자, 당연히 호의 길이 얼마? 2파이 r이니까 18파이 곱하기 360에 240 이렇게 되면 호의 길이 L이고요. 그죠? 넓이 S는 어떻게? 파이 r 제곱이니까 99 81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 하면은 게임 정리될 거고요. 그죠? 네, 이거 혹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3분의 2 돼버리죠? 120 곱하기 240, 120 곱하기 3, 360도니까 그냥 3분의 2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죠? 네,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구조 볼게요.
밑에 것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는 또 뭘 물어봤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색칠한 부분에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호의 길이 요만큼, 호의 길이 요만큼, 그리고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는 전체에서 자 이렇게 전체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그러면 도나스 부분 구한 다음에 6분의 1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할지 개별적으로 하는 게 편할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둘레의 길이 요거 4분원에 4분의 1 원 전체 둘레에 4분의 1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럼 둘레의 길이 나올 거고요. 그죠? 넓이는 당연히 요거 사각형 면적에서 4분의 1 원 4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죠? 그거 하나 빼버리면 넓이 나올 거고요. 그죠? 특이사항 없죠? 해보셔야 됩니다. 빠르게 정리해 버릴게요. 자, 호의 길이를 할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게 R이 뭐라고요? 반지름. 그죠? R은 반지름. L은 뭐가 L이었죠? L은 호의 길이. 그죠? 그죠? 근데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는 2파이 R 한 다음에 전체 길이 한 다음에 곱하기 전체 얼마? 360분의 X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무슨 짓을 하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요 L 대신에 L이 요거였잖아. L이 요거. 그죠? L이 요거예요. L이 요거 맞죠? 호의 길이 2파이 R 360도분의 X 하면은 이 L 호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S가 뭐라고요? 2분의 1 RL이라 그랬잖아. 2분의 1의 RL. 그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하고 2분의 1 하면 면적 나온대. 그죠? 좀 신기하잖아. 결론 모르잖아. 왜 그런지.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추적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면 그 부채꼴의 면적이 나온대. 그런데 왜 그런지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근데 L, 호의 길이 L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거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똑같이 이게 L이니까. L 대신에 요거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2 지어주고 파이 R 제곱돼버리고 360분의 X 하면은, 맞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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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겁나 신기하게,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은 실제로 여기 확인해보니까 진짜로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 부채꼴의 면적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어떻게 할 거야? 호의 길이 L을 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반지름 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중심각 구할 필요 없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뭐 해버리면 답이 나오겠다. 2분의 1 RL 해버리면 부채꼴 넓이가 나오겠네 라고 약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은 유도과정 중간과정은 지금 다 보여드렸고요. L 대신에 낑겨 넣어봤더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제 문제에서 이 사항을 물어보게 되면 그냥 이거 써먹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S는 뭐가 된다고요?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의 RL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기억 못하면 풀이가 두세 배로 늘어나는 형태의 저질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 추적했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산다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고요. 자, 이게 반지름 R 곱하기 L이 2파이, 그럼 여기 2파이 들어가면 되고요. 2 약분되니까 그냥 6파이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게임 끝났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에 RL 된다고요. 뭐는? 부채꼴의 넓이 S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R은 5 곱하기 호의 길이 L이 4파이. 이렇게 되고 끝나고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럼 10파이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에 R, L. 네, 이렇게 되고 끝난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특이사항 있습니까? 자, 특이사항 솔직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2분의 1 RL밖에 없어요. 그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중심각의 비례 상황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해집니다. 그죠? 자, 뒤에 거 개념 플러스 여기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구하고 싶었다 그랬잖아. 요거 활골. 그죠? 활골은 어떻게? 4분의 1 원에서 뭘 빼면 돼요? 4분의 1 원에서 삼각형 빼면 돼요. 4분의 1 원에서 삼각형. 그래서 이걸 4분 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삼각형 빼버리면 될 거고요. 그죠? 자, 여기 이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양은? 네,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거 위에 아래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요거 구해가지고 더블 치면 되네요. 그죠? 그죠? 그냥 보면 솔직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봤잖아요. 근데 요거 한 날개 구는 어떻게 구해요? 위에서 구해 이미 끝났고요. 그죠? 구해서 더블 치면 되겠더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밑에 요 상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요 상황은 요거는 좀 생각이 필요해요. 이렇게 잘라. 그죠? 근데 이렇게 잘라. 그죠? 그럼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색칠된 보라보라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요 반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죠? 사각형의 절반 구하는 거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옮겨 붙이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를 여기 색칠된 부분, 삐꾸난 부분 요렇게 핑크 구하라는 얘기야. 그죠? 핑크 구하라는 얘기. 근데 어떻게 이걸 뚝 잘라 가지고 요 반원, 그죠? 큰 반원. 그죠? 거기다가 요 밑에 삼각형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전체 넓이 나오죠. 요거 딱 잘랐을 때 요 파란색 위에 반원, 파란색 밑에 요 부채꼴 하나.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원래 모양이지. 그죠? 근데 거기서 뭘 빼면 돼요? 이 큰 원 빼면 돼요. 요 큰 원. 그죠? 요 큰 원 면적, 색칠하지 않은 요 큰 원 면적을 빼버리면 다시 결국에 뭐가 나와요? 예, 요 색칠된 부분 나와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이 큰 원하고 요 원하고 위에 원하고 밑에 원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 원하고 이 원. 요거 돌려서 올린 거야. 요거하고 요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요 밑에 있었던 요 부채꼴 넓이하고 요거 핑크 칠해져 있었던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뭐라고요? 이게 잘랐을 때 요거 위로 올린 거거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원이랑 여기 색칠 안 된 흰 원이랑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여기 빗금 원이랑 색칠 안 된 흰 원 밑에 있는 거. 그죠? 똑같아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라서 생긴 요 위에 원 더하기 어떻게? 요 밑에 있는 요거. 그죠? 요 밑에 있는 요거. 그죠? 두 개 더한 게 원래 전체였잖아요. 그죠? 원래 전체에서 뭘 빼면 요 흰원 빼면은 요 색칠되어 있던 핑크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흰원. 그죠? 근데 이 흰원하고 위에 있던 이 원이 넓이가 똑같은 원이었으니까. 그죠? 결국에 핑크 면적은 요 밑에 이 부채꼴 넓이하고 똑같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자, 스텝 2까지 싸그리 다 정리할 거고요. 질문 있어요? 헷갈려요? 이상하면 그때 바로 나와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스텝 2까지 정리할게요. 종료하겠습니다. 부채꼴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나와주세요.